반드시 자신만의 공간이 필요하다. 미국의 여성 작가 버지니아 울프에게 있어 자기만의 방은 작품 제목으로 선정할 만큼 포기할 수 없는 무엇이었다. 울프는 이를 통해 여자들도 자기만의 공간만 주어진다면 남자들 못지않게 위대한 작품을 쓸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려 했다. 실제로 1929년 같은 제목의 에세이가 발표된 후 비록 더딘 속도였지만 여자들 역시 남자들과 마찬가지로 자기만의 공간과 방해받지 않는 시간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인식이 조금씩 싹트기 시작했다. 지금 내향인들의 입장도 그 당시 여성들과 비슷하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조용하고 조화롭고 질서정연하고 외부로부터 철저히 차단된 자기만의 시간과 공간을 필요로 하는 내향인의 요구가 개벽으로만 치부되었고 그래서 내향인은 감히 목소리조차 내지 못했었다. 지금도 내향인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간은 각자의 보금자리, 즉 집뿐이다. 바삐 돌아가는 외부 세계에서는 각종 시각적, 청각적 정보들이 자유와 상관없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그런 자유를 누리기가 어렵다. 내향인에게 어울리는 집, 주도형, 비범형. 마크 주커버그는 많은 이들이 자신들의 얘기를 떠벌리기 좋아한다는 사실을 이용해 엄청난 부를 쌓았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주커버그 자신은 소문난 내향인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더 즐긴다. 사생활을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최근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자신의 저택 주변의 집과 토지를 매우 비싼 값에 사들이기도 했다. 집이 휴식을 위한 공간인지 먹고 마시고 즐기는 식당인지 아이들이 노는 놀이터인지 구분이 안 갈 때도 내향인의 스트레스 지수는 급속히 상승된다. 내향인을 위한 주택은 때로는 문을 닫고 자기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설계되어야 한다. 특히 좌뇌형 내향인은 자기만의 공간을 신성시하는 경향이 있다. 직장에서뿐 아니라 자기 집 안에서도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외부 세계와 완전히 차단되어야 비로소 조용히 생각을 정리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외부 세계에는 때로는 가족도 포함된다. 개인적, 프라이빗이라는 말은 박탈하다라는 뜻의 라틴어 프리바투스에서 생겨났다. 미국의 법률가 루이스 브랜다이스와 세뮤얼 워런은 1890년 하버드 대학교 법률학술지인 하버드 로 리뷰에서 사생활이란 개개인이 혼자 있을 수 있는 권리라고 설명했다. 즉, 누구나 집단의 요구에서 벗어나 혼자 있을 권리를 지닌다는 뜻이다. 특히 주도형 내향인은 타인의 시선을 불편해한다. 이웃이 자신의 앞마당을 들여다보는 것도 싫어하고 현관을 드나들 때 누군가가 자신의 모습을 쳐다보는 것도 싫어한다. 어쩌다 자녀의 친구들이 자기 집에서 자고 갈 때면 아침에 일어나 양치질을 하다가 그 아이들과 부딪히게 되는데 그 역시 주도형 내향인이 끔찍이 싫어하는 상황에 속한다. 그런 이들에게는 일본의 건축가 코이치 키무라가 설계한 시가연의 일체형 주택이 가장 적합할 것이다. 시가연의 일체형 주택 단지에는 각 주택들이 직렬로 배치되어 있고 외부를 향해서는 닫힌 구조이면서 내부에는 마당이나 연못 등 모든 공간이 갖춰져 있다. 미국의 자연 철학자 랄프 알도 에머슨의 어느 작품에는 주택을 구입한 뒤 나는 일단 나무 몇 그루를 심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히 나를 감출 수 없었다. 그래서 여기에도 울타리, 저기에도 울타리를 설치했고 나무들을 더 심었다. 주로 사계절 늘 푸른 나무들이었다. 상록수들이 1년 내내 내 비밀을 보호해줄 것 같아서였다라는 구절이 등장한다. 사적인 공간에 대한 내향인의 욕구가 고스란히 묻어있는 글이다. 한편 비범형 내향인에게 있어 사생활 공간이란 집 전체라기보다는 자기만의 작은 공간일 때가 많다. 본체와 떨어진 마당 구석 어디쯤에 마련된 작은 공간은 그야말로 이상적이다. 비범형 내향인은
아마도 그곳에서 미리 준비해둔 재료와 장비들을 이용해 자신의 관심 분야에 몇 시간이고 몰두할 것이다. 사정이 여의치 않다면 가건물도 괜찮고 지하실도 좋다. 차고 한쪽에 마련한 비좁은 공간이라도 괜찮다. 외딴 섬처럼 뚝 떨어진 자기만의 공간이라면 어디가 되었든 비범형 내향인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다. 집안에서 바꾸고 싶은 것들의 목록을 작성해보자. 이때 바꾸기 쉬운 것부터 바꾸기 어려운 것 순으로 써내려가면서 해결책도 함께 모색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나는 매우 내성적인 성격이어서 저녁 식사 때 커튼을 치는 게 좋은데 나머지 식구들은 모두 다 커튼을 열고 창밖 정원을 바라보며 저녁 식사를 즐기고 싶어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 경우 가장 중립적인 해결책은 식탁을 창가에서 멀리 떨어진 곳, 좀 더 안쪽으로 배치하고 정원의 불빛은 원래의 강도 그대로 두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모두가 야경을 감상하며 저녁 식사를 즐길 수 있다. 모두가 조금씩 양보하는 가운데 모두가 자기가 원하는 바를 얻는 것이다. 집을 완벽한 피난처로 만들기, 섬세형, 은둔형. 이 소파가 세상에서 제일 편해. 난 텅 빈 공간이 좋아. 아무도 내 집을 들여다볼 수 없었으면 좋겠어. 집이 곧 나 자신이야. 내 책들, 내 그림들, 난 그게 있어야 마음이 편해져. 완벽하게 정리정돈이 되어 있지 않으면 난 불안해서 아무것도 못해. 같이 사는 친구가 남을 너무 배려하지 않는 것 같아서 좀 짜증나. 내향인이 주거 공간과 관련해 흔히 하는 푸념들이다. 대부분의 내향인은 밖에서는 사정상, 상황상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집에서만큼은 시각적으로나 청각적으로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싶어 한다. 특히 섬세형과 은둔형 내향인은 외부로부터의 차단과 보호, 그리고 자극이 없는 상태를 남들보다 더 필요로 한다. 자신의 주거 공간이 완벽한 피난처가 되어주기를 희망한다. 소음 차단. 섬세형 내향인에게 있어 소음은 에너지 도둑 넘버원이다. 따라서 소음을 최대한 방지하면 삶의 질은 높아지고 스트레스는 줄어든다. 문제는 그게 말만큼 쉽지 않다는 것. 효과적인 소음 방지법으로는 저소음 가전제품 구입, 방음창 설치, 방음 기능이 있는 커튼이나 카펫 설치 등이 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서 원치 않는 소음을 덮어버리거나 정원 연못에 물이 졸졸 흐르게 하는 방법도 있다. 되도록 높은 층에서 생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최근 나는 어느 시끌벅적한 호텔에서 백색 소음의 효과를 제대로 체험한 적이 있다. 백색 소음은 이름 자체가 말하듯 이미 소리를 동반하고 있지만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조용한 톤이기 때문에 귀에 거슬리는 각종 소음들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단 백색 소음이 삶의 질을 폭발적으로 개선해 줄 것이란 기대는 하지 말자. 휴식 시간. 기본적으로는 누구나 남의 방해를 받지 않고 조용히 살 권리를 지닌다. 하지만 요즘처럼 다닥다닥 붙어 사는 세상에서 실제로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층간소음 때문에만 해도 무수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웃집 소음이 너무 방해가 된다면 최대한 예의 바르게 부탁해보거나 합의점을 모색해보자. 물론 거기에서도 많은 것을 기대할 순 없다. 소음의 원흉인 이웃집에서는 자신들이 시끄럽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을 때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생활소음이 대체 왜 그렇게 거슬리는지도 이해하지 못한다. 조용하게 살고 싶으면 한적한 시골 마을로 이사를 가라는 대답이 되돌아올 때도 많을 것이다. 생활소음이든 불필요한 소음이든 자신에게는 분명 방해가 된다면 최대한 아이디어를 짜내는 수밖에 없다. 돈을 들여서든 시간을 들여서든 어쨌든 최대한 소음을 차단해야 비로소 자신의 삶의 질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미니멀리즘. 내향인은 실내의 눈에 거슬리는 자극이 없을수록 더 큰 편안함을 느낀다. 특히 집이 작을수록 방이 좁을수록 적은 것이 더 많은 것이다 라는 미니멀리즘의 법칙이 더더욱 적용된다.
집안 여기저기에 놓인 가구를 줄일수록 주방을 가득 채운 집기들 중 거의 쓰지 않는 물건들을 정리할수록 쓸데없이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옷걸이들을 치워버릴수록 그리하여 자신의 시각적 만족감이 높아질수록 더 큰 여유가 생기고 더 잘 쉴 수 있게 된다. 참고로 몇몇 가구들을 쌍으로 구비해두거나 장식용 소품들을 대칭적으로 배치해두는 것도 시각적 편안함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 도리스 메리틴 저자의 혼자가 편한 사람들 중에서 자신만의 공간, 내향인의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봤어요. 이걸 녹음하는 와중에도 이제 바깥에서 이제 노래 부르는 소리 그런 게 들리는데 전 주로 집에서도 그래서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을 주로 사용하거든요. 아마 좀 소음 같은 거 예민하신 분들은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을 아마 다 쓰고 계실 것 같아요. 특히 카페나 바깥에 갔을 때 정말 유용하게 쓰죠. 근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외곽으로 엄청 조용한 곳에 가서 사는 건 좀 무섭거든요. 그래서 그냥 도시에 있는 게 좋고 대신 집은 좀 조용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번화가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사는 거를 아직은 선호해요. 이 책에서 비범형 내향인 이 선호하는 약간 공간 이런 게 집 자체라기보다 자기만의 작은 공간일 때가 많다. 본체와 떨어진 마당 구석 어디쯤에 마련된 작은 공간은 그야말로 이상적이다. 이걸 딱 보자마자 로알드 달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집 이렇게 정원 안에 있는 자기의 오두막으로 출근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본 적이 있는데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다. 그러니까 성격은 자세히는 모르지만 왠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은 뭔가 좀 휴식이 필요할 때 혹은 집중이 필요할 때 어디로 가시나요? 혹은 어떤 행동, 그러니까 뭐 차를 한 잔 마신다든지 이런 게 될 수도 있겠죠. 어디가 됐든 집 안이 됐든 집 밖이 됐든 또 어떤 행동으로 마음이 편하게 하든 꼭 그런 피난처 같은 곳이 마음에 다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